최근 중국이 사교육에 철퇴를 내리고 영어 교육 금지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2021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일들을 중국은 실제로 진행시키면서 시진핑 사상교육 강화, 중화사상 세뇌 작업 등을 이전보다 더 높은 강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 중국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하는 중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시진핑은 이미 예전부터 자신의 정적들과 반대파들을 숙청해왔기 때문에 굳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시진핑의 이런 지시들은 장기 집권이 아닌 서방 세력이 중국 분열 공작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역사 왜곡을 통해 국경을 확장시킬 명분을 쌓아왔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인도와 부탄 국경 지역에 마을을 건설하면서 영해뿐만 아니라 영토까지 확장하고 있죠. 인도는 핵을 가진 군사 강국이기에 중국의 행동에 반발을 할 수 있지만 부탄의 경우 약소국이라서 중국의 행동을 쉽사리 저지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부탄의 모습을 보며 마냥 남의 일로 치부하기엔 중국의 동북 공정을 통한 한국 침략 위험이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죠.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고구려와 백제를 중국의 역사로 가르치며 사전 왜곡 작업을 끝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확장을 서방 세력들이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한국학부의 학부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인도인 판카즈 모한 교수가 2011년에 저수한 학술지 논문 초록을 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 사람에게 한국 고대사 분야는 한무지와 같았다. 최근에 백제 본기와 고구려 본기가 영어로 번역되었고 한국 고대사의 여러 측면에 대한 우수한 논문 및 저서들이 출판되었다 라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서구 연구진들이 더 늘어났고 서구 연구진이 보는 한국의 고대사 연구 성과도 괄목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외국 학자들이 중국의 동북 공정과 시진핑의 고립 행보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역사는 근대사에서 상대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 고대사 연구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국은 대영 제국 시절 수많은 식민지를 관리하고 식민지 국민들이 결속하여 독립운동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나라의 역사와 종교, 문화, 민족 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써먹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원래는 하나였지만 영국은 이들 역사 연구를 통해 종교로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과 함께 인구 대국이자 핵무기 보유국, IT 천재들이 가득한 인도는 중국의 파키스탄까지 견제하는 데 국력을 소비하면서 인도양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되었죠. 또한 그렇게나 강력했던 제정 러시아는 혁명으로 무너졌는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볼셰비키 혁명 뒤에는 연합국이 백군 쪽에 무기를 지원하고 내전을 부추기는 역사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상대 국가를 내부에서 부수기 위한 공작 활동을 펼치는 요원들의 출신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노하우를 영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해외 각국에 퍼진 방중 정서로 인해 중국인을 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간 중국인의 경우 너 중국 사람이지 라고 물으면 나 중국인 아니야, 상해 사람이야, 나 대만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산동 사람이야 라고 중국인이 아니 중국 도시나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중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선을 긋는 발언까지 종종 하곤 하는데요. 본인들도 중국 공산당이 쪽팔린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산동 지역은 동이족이란 자부심이 강한 지역 중의 하나로 산동성 남부의 인디시에는 동이문화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태오복기시, 소금천시, 치유, 순임금 4명을 동이영웅이라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중공은 스스로 자신들을 한족이라 부르며 한족을 기반한 중화 사상을 펼쳐왔지만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동북 공정으로 동이족을 중국만의 전유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대만의 정통인 장개석은 한족 정체성을 강조하며
청나라의 계승을 거부했지만 모택동은 청나라가 확장시킨 국토 면적을 포기할 수가 없다며 청나라를 끌어안아 현재의 중국의 국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의 존재는 중공 입장에선 서방 세력의 역사 공작 활동에 가장 취약한 맹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당나라에 살았던 신라인 김씨 부인의 묘지명인 대당국 김씨 부인 묘명에는 신라 김씨의 조상이 소호 금천시에서 시작하여 투 김일제를 거쳐 신라 김씨로 이어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유신 비문에서도 신라의 조상이 소호 금천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태호 복희, 소호 금천시, 치유, 순임금의 후예 국가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송서를 보면 4세기경 백제가 중국의 요서지방을 경략해 군을 설치하고 지배했다. 백제 요서 진출설, 백제 대륙 진출설로 정의되는 백제 요서 경략은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보다 동이족이란 자부심이 강한 산동지역인들에게 한족과 갈등을 부추기고 동이족의 후예들이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 반중공 전선을 만들 수가 있죠. 또한 동이족의 후예들이 세운 요, 금, 원, 청의 역사를 중국에서 분리시켜 중국 북부와 동북 지역을 독립시키거나 내부 분열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내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국방력을 내부 진압에 소모시키며 국력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죠. 영국은 지난 EU 탈퇴 시점부터 한국과 FTA를 빠르게 맺으며 EU 탈퇴로 인한 리스크를 줄였고 현재는 대중국 경제를 위해 한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황후는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이는 단순 훈련에만 그치지 않으며 한국의 항모 건조 창고와 운영 노하우를 선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죠.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영국, 미국, 호주의 새로운 동맹체제인 오커스 출범 소식도 한국은 미리 귀띔을 받은 만큼 영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은 과거 영국에게 아편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영국의 움직임에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영어 교육 금지, 사상 교육 강화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내부 단속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빨리 서방 세력의 역사를 통한 공작 활동 계획서를 제안한다면 한국의 고대사는 큰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여태껏 한국은 북한과 대립하면서 한국 고대사는 온전히 연구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맹점을 중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한국의 고대사를 흔들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국 고대사의 흔적이 있는 유적이나 유물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한국 연구진들의 접근을 막거나 감시까지 하며 철저하게 배제시키면서 오로지 중국이 말하는 역사 연구만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왕조실록 등 다수의 역사서를 열람하고 뺏어가 연구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언젠가 다시 대륙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한국의 역사서들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